여기서 하고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15년이 지났다. 오랜만에 두 아들 데리고 바다에 나왔다.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날 때면 이곳을 찾는다. 요즘 들어 엄마가 더 보고 싶다.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엄마의 고마움을 알겠어요? 네. 그동안 엄마 키우는 동안 너무 정신적, 육체적 많이 힘들구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다. 어느 날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걸 알았다. 아줌마 미국에서 왔어요? 물었어요. 근데 아니 왜? 그럼 한국말 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니 나 베트남 사람 왔는데요. 그랬다고.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경민이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그때 경민이 슬펐어요. 네. 말도 안 하고 슬펐어요. 아들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그날의 기억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경민 혼자서 김밥 먹는 모습 보니까 제가 울었어요. 웃고 그리고 제가 가서 경민아 물었어요. 경민아 근데 경민이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제가 너무 애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경민아 엄마는 오늘도 무너지고 만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지나온 세월이 서럽고 억울하지만 안간 힘쓰며 살아온 이유가 있다. 저게 애들이 전부예요. 아무 힘들어도 지금까지 아무 힘들어도 애들이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애들이요. 세 식구 사는 곳이다. 거실 겸 방으로 쓰고 있다. 세가는 후원자들이 마련해 준 것이다. 레띠 홍화 씨의 고향은 베트남 호치민이다. 부모님은 음식 장사하면서도 사남매를 대학에 보낼 만큼 자식 사랑이 대단한 분들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직장에서 알게 된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준비되지 않은 국제결혼은 처음부터 고통이었다. 저한테 뭐 대화하라고. 근데 말도 통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그렇게 방법이 때문에 또 좀 지겨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몇 천만 원의 빚을 남긴 것이다. 채권자들은 그녀를 괴롭혔다. 도움을 부탁하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친정에는 뵐 면목이 없어 연락을 안 했다. 살던 집까지 팔아 빚을 갚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살 길이 막막해 몇 번을 죽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두 아들이 눈에 밟혔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자살도 하기로 했어요. 신호등에서 뛰고 싶어요. 한 발은 나가면 그때 사고 나는데 나갔대요. 한 발 나갔어요. 한 발 나갔는데 애들이 생각했어요. 이거 뒤돌아왔어요. 절망하던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이 주민자치센터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월 3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일자리도 생겼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아들의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단체도 생겼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세상의 따뜻함을 알았다. 그녀의 새로운 직장이다. 단체 주문받아 옷을 만드는 곳이다. 전보다 수입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겨 정말 기쁘다. 그런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이 생겼다. 아들 문제였다. 괜찮아 뭐? 경미는 수업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온다. 혼자 있는 동생 때문이다. 너 일어나는데? 응. 괜찮아?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대야? 중3이라 시간이 금쪽 같지만 고생하는 엄마 생각하면 불평 한마디 할 수 없다. 그런데 밥 먹는 경민이 얼굴이 이상하다.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때 초등학생 때 이렇게 막 애들 보면요, 애들이 막 뭘 보냐고 막 눈 마주치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뭘 꼬라봐 뭐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을 쳐다보는 게 두려워요? 두려운 것도 있고 그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쳐다보면 막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눈을 피하게 돼. 유치원 때만 해도 구김살 없는 아이였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아들만큼은 밝게 키우려 애썼다. 장래희망은 의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운동과 게임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왕따 괴롭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습이다. 천진난만한 표정이지만 어린 가슴에는 아픔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뭐 집에 와서 애 엉고 보니까 딱지 완전 타요. 얼굴에 다 떡이요. 뭐 새꼬매 뭐 감성이 뭐 너 베트남 사람 왜 여기 사냐고.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저 사과했어요. 네. 그리고 뭐 거기 담임 선생님 저기 딱지 붙여줬어요. 얼굴에다가 네. 상처난 거 보이지 말라고. 네. 중학교에 진학하자 더 심해졌다.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괴롭혔다. 학교나 선생님 모르게 이루어진 일들이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맞서 싸웠다.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혔다.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의 괴롭힘은 끝났다. 가장 이제 애가 못 견디게 그것이 베트콩이라는 말. 이것이 가장 아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베트콩.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 서투른 거하고 이모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밤새도록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는 이제 못 견딘 거지. 경민이를 괴롭혔던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재미로 했다죠, 재미로. 걔가 자꾸 허둥대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그 충격으로 심리 치료까지 받았다. 1년 전 경민이를 만났다. 질문을 해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1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가혹한 현실인 것 같았다. 장이에요? 갑자기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왜 없어졌어요? 갑자기 뭔가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죠.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민이 책꽂이에 특별한 글씨가 눈에 띈다. 교사용 자습서. 아이들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해준 과학 선생님이 보내준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힘들어하는 지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관심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자습서도 구입해 주었고 방과 후에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과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보가드로.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그 답이 뭐예요? 누군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 그래서 잠깐 보면서 이것 하나로도 희망을 갖는 것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다. 이제 관심을 가져줄 때 큰 힘이 됐어요? 아주 큰 힘이 됐어요. 그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하고 싶었어요. 변화가 시작됐다.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 됐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무엇보다도 집단 괴롭힘이 없어졌다. 3학년 때는 과학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다. 안에서 엄마가 오랜만에 학교를 찾는다. 운동하러 왔잖아 여기. 아들 생각에 용기를 냈다. 여기 멘토요, 멘토. 내가 다 써주고 다. 고맙다. 얘도 이제 도와줄 건데, 얘도 잘생겼지요? 네. 얘도 도와줄 거야. 은지와 고맙다. 거울이 다니다 있어서 나중에 아줌마 시험 끝나고 나중에 사줄게. 아, 선생님은 자비로운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해줘야 되겠다. 어머니 같은 마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도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게 부족한가? 그러려면 얘를 자세히 봐야 돼요. 관찰하고 가까이 있어 봐요. 그러면 얘가 하나씩 다 나타나거든요. 얘가 뭐가 부족해. 그걸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민은 이제 뭐가 결핍되는데 찾아보니까 아, 사랑이었어요. 지난 1월 강원도에서 음악 캠프가 열렸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학습 태도와 뛰어난 탐구 활동을 통해 하여서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캠프의 목적이었다. Sweden is 시민단체, 기관, 교육청이 발벗고 나섰다. because the fact that you do not only know Korea but also maybe one or two other countries is something which makes you strong. 특별한 강사들이 초대됐다. So, everyone ready? 스웨덴 예술인들로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아이들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단단하게 닫혀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애썼다. 그 덕분이었을까. 서먹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금세 친구가 됐다. 동작 하나하나 애정으로 가르쳤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쉽게 전달됐다.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외국인 선생님인데 막 얘기는 잘 통하는데. 얘기는 안 통해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맨날 우리 막 강하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샘 선생님은 연극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었다. 경민이도 보인다. 주인공을 뽑기로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민이가 손을 들고 나간다. 그런 깊은 내면 영역. 나흘간의 연기 수업은 용기를 갖는 것부터 시작됐다. Strong. Are you strong? Yes. No, you're not strong. Are you strong? Yes. Are you strong? Yes. Good. Now you're strong. Show me that. Yes.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표하는 날이다. 오, 좋아. Okay. 처음 입어보는 무대 의상이 신기하다. 무대에 올라본 경험은 없지만 다들 숨겨진 자신의 길을 마음껏 뽐낸다. 이제 경민이 차례다.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제 자신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다 실패했구나. 왜 트렁크에 있죠? 네, 우리 약혼녀는 햇빛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런 지휘자가 고마울 뿐이다. Made it by himself. I just helped him. I just pushed him. And I was really surprised. And I was touched. And I was very happy for that. I said, you are my son.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떠나지 못한다. 그동안 서로에게 그만큼 정들었던 모양이다.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가 보였다. 석 달 후 다시 만났다.
지금 학교 끝난 거예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므로 연탄 공장. 유미에게 서럽게 울었던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빙그레 웃기만 한다. 유미 어머니는 중국 동포다. 다녔어? 수업 끝난 동생이 왔다. 유미와는 2살 터울이다. 언니와 달리 수줍음을 많이 타는 듯 보였다. 안 돼. 언니는 말 잘하는데 저는 좀 말을 좀 안 해요. 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어떤 일? 말해도 되나?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 어떤 일이 있었어?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왕따 당했었어요. 손재주가 뛰어나 학교에서도 인정받던 아이다. 따돌림을 당한 후 말이 없어졌다. 이야기 듣던 유미가 애써 외면한다. 친구들한테 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실수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친구들한테 나쁜 이야기 한 적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런 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멀리 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왜 나를 멀리 하냐고? 전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 싫어요. 물어보기 싫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어요? 걔네들이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가영의 한마디가 우리를 더 아프게 했다. 유미도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강해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더 안쓰럽다. 어떻게 위로해 줄까? 연극 수업을 다시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여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야고! 네가 뭔데 맨날 건드려! 왜? 야! 너 뭐야? 더 소리 질러. 너 뭐냐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속이 후련해? 네. 아까 막 소리 좀 막 도와달라고 할 때 무슨 생각했어?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고 엄마 생각도 했고 동생 생각도 했고 가족 생각도 했고. 더 큰 기회를 주고 싶었다. 국제적으로 이름난 스웨덴 연극 극단을 찾아가 연기 지도도 받고 무대 경험도 쌓도록 했다. 초청을 수락한 감독은 아이들의 현실과 비슷한 대본까지 구해 보내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줬다. 경민과 유미에게는 알리지 않고 연습만 시켰다.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너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있잖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꼼짝달짝 못하며 버려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Yeah, good. 같이? Okay. Very good. Very good.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그 스웨덴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웨덴 방문 소식을 알려줬다. You know now? 전혀 생각 못했어요? How do you feel?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기분이 어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Very thank you. Oh, thank you very much. I'm happy. I love you. Oh, I love you too. I love you very much. 하기에는 굉장히
소식을 들은 엄마도 흥분했다. 무대 의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다. 예쁘게 만들어줄게. 모처럼 환하게 웃어본다. 남들처럼 잘 챙겨주지 못해 늘 미안했다. 그래서 엄마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고맙다. 이렇게 아들 옷 만들면서 기쁘세요? 예, 기뻐요. 어떤 점이 기쁘세요? 내 손으로 그 아들 옷 만들어는 거. 예태우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유서 깊은 극장이 많다. 스웨덴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 전문 극장이다. 말로만 들어왔던 곳. 책에서만 보았던 그곳에 와 있다. Överraskade. Okej. Ja, okej. 공연 앞둔 배우들이 바쁘다.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다. 긴장은 금세 풀렸다. 처음 구경하는 무대다. 배우들이 몸을 풀기 시작했다. 위보이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경민이와 유미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Just thinking that we could make it a little bit. 마티아스 감독이 바쁘게 움직인다. So maybe if you could like and then 직접 so then you 연기 come, 지도에 you 나섰다. can go and surprise her. So 이번에는 경민이와 유미 차례다. 살았다. 다시 움직여.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꼭 대본을 모두 외워 연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똑같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도와주세요. 여기 너랑 나를 뭐 아무도 없다고. if you can just hold you inside this. 감독이 예정에도 없던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Hold the whole scene inside this here. 관객은 공연을 마친 배우들. 이들 앞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처음 서는 진짜 무대. 게다가 지켜보는 사람들은 전문 배우 아닌가. 뭐야? 안 움직여. 빛이나? 누가 없어? 경민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연기를 했다. 한국어 대사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내가 말했지. 여기서 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혼자 있어봐. 어두운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영원히. 공연이 끝났다. 실수 없이 완벽히 해냈다. Can translate to them. You really get the switching of the powers and really putting your emotions into it. I think it's a really good work since you are so young and this work. So I would love to see the whole play with you. Very much. Thank you. Good job. I hope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아이들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다. Very nice. Yes. Thank you.
And they 스웨덴 wanted 여기까지 actually 온 걸로 really to 지금 see Paul. 신기해 So 죽겠는데. yes, next year you have to book us for next year. 너무 신기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자신감도 경민이는 엄마에게 전화부터 건다. 자신감. 네, 자신감도 많이 찾았고, 예, 너무 좋아요. 예, 한번 보고 싶어요. 유미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해냈다는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네.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하면 항상 좀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걸 떠올려. 즐거운 걸 떠올리면서 가자. 괜찮을 거야. 응? 가자. 가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걸까? 유미가 자신의 아픈 기억을 들려준다. 초등학교 친구들의 싸늘한 한마디는 비수처럼 어린 가슴을 찔렀다. 죽으라는 이 말 당연히 있던 거고, 비켜, 뭐였지? 짜증나, 붙지 마, 더러워, 이런 것도 있고. 더럽다고 했어요. 네, 그거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말이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왜 더럽다고 해요? 다가오지 말라는 눈빛, 경멸 이런 것도 있었고. 애들 눈빛이 다 하나같이 저를 보는데 너무 날카로워요. 아프고. 근데 노력을 안 유미를 더 아프게 한 것이 따로 있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막 털어놨을 때 어른들이 주변에 친구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답답한데? 유미의 한마디가 절규처럼 들려왔다.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6학년) 때처럼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방치라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비두지 말라고. 저희한테 좀만 더 참으라고, 이런 거.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캠프 때 오셨던 선생님이다. You're here. Hi again. 반가운 목소리가 또 들린다. Hello. Oh, it feels strange. Ha! You are here. Finally. 레나는 그룹 아바와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실력파 가수다. 이네스는 걸그룹 리드싱어로 인기를 얻고 있다. Okay. Yes. 두 사람은 일정을 취소하고 음식까지 손수 만들었다. Try it. Very good. 진심을 담은 정성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so nice. It feels like I'm back in Korea. Like those 2 months, it's like back again. It's lovely. I feel touched. 이민자와 그 2세의 문제를 다뤄 스웨덴에 큰 충격을 줬던 작가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심전심이었을까 자신의 경험담을 조심스레 들려준다. You know, when you're writing, you're talking to a lot of people at the same time. I write something and everyone can read it, but I've continuously used bubbles to feed my own inspiration. Like, for example, I had an office where there were a number of other writers and journalists who were also writing about racism, about class, about segregation, all these issues. And it was great to, you know, to return to the bubble and realize that you're not alone and that you're not crazy. 일주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알찬 경험을 했다.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용기를 갖게 해줬다. 새벽에 눈이 내렸다. 엄마가 챙겨준 선물이다.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한복을 구하기 위해 속초에서 서울까지 달려가 처음으로 장만해 준 것이다. 그런 엄마 마음을 아들은 알고 있다. 오늘 한복 입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보잖아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당당한 모습. 한복 곱게 차려입으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 화려하고 고운 자태, 인기 만점이다. 엄마가 고맙다. 한국인으로 뿌듯함을 처음 느껴본다. 배우, 가수, 작곡가 등 예술인을 배출하는 전문 학교다. 뮤지컬과 연극 학과는 스웨덴에서도 유명하다. 여기서도 경민이와 유미가 무대에 오른다. Hello.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신감이 넘친다. 유진아, 됐어? 그만해. 이제 네 차례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무대에 서는 방법만 가르쳐줬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알았어?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다. 알아들었냐고. 이제 나 무서운 게 없는데? 내가 바로 하늘이야. 아픔과 눈물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꾼 건 아이들 자신이었다. 무대에 서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게 얻은 게 뭐예요? 소중하게 얻은 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걸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도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일도 하고. 그 객석에 앉아있던 네. 그 배우들이 박수를 쳐줬을 때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이 달리 보인다. 많이 밝아지시네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홍아 씨는 없고 애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리고 그냥 전화만 와도 좋아 죽어요. 아주. 스웨덴 공연 화면을 보여주었다. 삶이 고달파도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이 세상 모든 엄마 마음이다. 아들이 자랑스러우세요? 집에서 보던 경민이의 얼굴과 이 화면 속에 보인 경민이의 얼굴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그 자신감 넘치고. 어머니 지금 왜 우세요? 좋았어요. 좋아 보겠어요? 스웨덴은 인구의 15%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다. 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언어 교육 지원에 신경을 많이 쓴다.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언어 교육을 시킨다. 수업료도 무료인데다 초급의 경우 생활비까지 지급한다. 돈벌이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급반 교실이다. 수준이 고등학교까지 올라와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전문직 취업이 가능하다. 언어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이주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사도 경력 많은 전문가를 배치한다. Så man vill absolut både erbjuda svenska för invandrare och sen även högre gymnasial utbildning. Så man ser det som en prioriterad fråga. Åka med dem till en svenska miljö. 스웨덴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착해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Men skolan hjälper mycket att utveckla mitt språk. 엄마의 언어 수준은 이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엄마가 언어에 약하면 과제물도 챙겨줄 수 없고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색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도 아니고 저런도 아니고. 경이 습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습관 아니니까 어색해요. 아니고요. 레티 홍화 씨는 한국어 교실에서 초급반 과정을 거친 것이 전부다. 그나마 생계 때문에 포기했다. 어렵사리 혼자 공부해 한국어 중급까지는 통과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는 기억력까지 떨어져 마음만 급하다. 한국말을 더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국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고시 약간 반 한국어 고시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낮에 시간 없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 시간 배울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절망 속에서도 힘을 낸 건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자격증도 4개나 땄다. 이제는 봉사활동까지 다닌다. 레티옹화 씨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다. 떳떳한 엄마가 되는 것이다. 다문화는 현실이다. 신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 학생 수가 5만 명에 육박했고 꾸준히 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절망하고 외톨이가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하면 친구들한테 또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성장이 됐을 때 또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사회 부적응척이 돼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죠.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복지 문제가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회에 대한 부정 문제,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중도 입국자를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한국인과 재혼한 부모를 따라온 외국인 자녀들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내놓아도 그것을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 학생이 뭐 중국의 학생이든 뭐 베트남 학생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교사의 눈에는 그냥 우리 학생, 내 아이 뭐 이런 심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은 좀 잘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나 학교가 자신들을 받아주고 믿을 만한 곳이다 하는 그러한 신뢰라고 그럴까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경민이를 다시 만났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경민이에게도 꿈이 생겼다. 봉사라는 걸 하고 싶고, 당당해지고 싶고, 잘못된 삶 말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위해 살고, 가끔은 남을 위해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꿈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